아주 이 글씨 쓰는 거 있죠. 그다음 글을 쓰고 표현하고 아주 모사에 아주 달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붓글씨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들 무오일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1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채화 같은 게 수묵화 그리는 거. 무오일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점에 무오일주를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좀 보면은, 우리가 일반 신살로 보면은 인성이 록왕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효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효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올빼미 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빼미 효자. 불인 동방 불인 지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키웠던 부모를 잡아먹는 악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효신 이렇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진짜 그랬더니 무오일주들은 부모를 그럼 부모한테 불효할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놓여 있는 곳이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집이죠. 이 궁에서 남명의 입장에선 처성의 인성이 들어와 있더라. 재성과 인성은 극설하더라. 그렇죠. 라는 얘기는 육친으로 대입하니까 남명의 입장에서는 누구? 나의 처와 나의 어머니가.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부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남명의 입장에서 무오일주라고 한다면은 나의 부인의 자리에 모친이 와 있고, 여명의 자리에서도 오와 무오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편의 자리에 나의 모친이 친모가 와 있죠. 그렇죠? 친정엄마가 와 있으면은 남자의 입장에서의 어머니, 남자 모친의 어머니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친모가 불편부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오일주들은 친정이 됐든 시가가 됐든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효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세요. 인석이 노강으로 들어와 있으면 효신이 있다라고 한들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장남 장녀가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인성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더라 한다면 내가 모시는 형국이 쉽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시주에 여러분 인성이 여기가 아닌 이 사람이 무진무술이 될 수도 있죠. 무인이 될 수, 무신이 될 수도 있고 무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오화가 놓일 수도 있죠. 여기에 정화가 놓일 수도 있고 이거 오화가 놓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사화가 놓일 수도 있고. 시주의 인성이 놓이게 되면 반드시 내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장녀,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면서 상속 증여를 받아갈 사람들. 그래서 일지가 인성이다, 시주가 인성인 사람은 내 노후가 어떻다고요? 편안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가, 시주가 여러분 인성으로 간다는 것은 사업가 명식이에요? 아니죠. 관인의 영역은 뭐예요? 직장인 명식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에, 그때 사업도 지금 할인업은 사업인가요? 사업 아니에요. 이건 유경, 할인, 보건복지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 그런 영역만 간다고 한다면 팔자가 펼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었던 보니까 이제 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머니 동태가 지금 제왕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훨씬 난 기운인데 어머니의 기운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암시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겁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비겁에 대해서 보니까 비겁 기토가 오화를 놓으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걸록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좌에 돼 있다는 좌, 그렇죠? 봉좌인 거에서 좌, 그러니까 비겁은 록, 좌, 제, 왕궁이죠. 그렇죠? 록자 왕궁에 와 있어요. 여러분 비겁이 록자 왕궁 이런 얘기야.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자수성가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면서 그러면서 독립지향적인 형제들을 의미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녹자라는 것은 비겁은 나라고도 볼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세지향적인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된다고 한다는 자기 수성과 경쟁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 자, 비, 식, 재, 관, 임에서 비를 가지고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심리 중에서 보니까 이때 보니까 이때 본능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식상은 감성계, 재성은 수령계, 그 다음에 관은 이건 자율계, 이는 사고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본능계 중에서도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비견은 수성심리, 겁재는 경쟁심리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비겁이 록자 왕국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뭘로 놓여 있나요? 본능계가 발달되어 있고 경쟁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경쟁심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다. 그럼 학교 다닐 때 어땠을까요? 지면은 밤잠을 못 자. 대체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로강으로 있고 비겁이 록자 왕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쟁 심리가 대단해.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 선수로 본다까요? 수성 심리가 가면 차두리다. 차두리는 한 골에서 이쪽 코너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근데 박지성은 어때요? 올라운드 플레이 하죠? 와, 이렇게 가죠? 박지성이 누구예요? 경쟁 심리.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존심의 대가들. 자존심이 대가 좀 되니까 뭐예요? 선민성도 강한 거예요.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장간에 없는 어떤 십성의 포태를 갖다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종한다 그래. 인종한다 그래. 그렇죠? 인종에 대해서 보니까 불러올 인자에다가 이런 종자를 갖다 써서 인종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비겁과 인성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뭐 없는 것이 식재관이네. 그렇죠? 불러오면 되지 뭐. 가서 식상은 불러오니까 나한테는 금이네요. 식상이 금인데, 금도 우리가 양쪽을 놓고 보니까 하나는 보니까 경금이고 하나는 신금이더라. 경금을 5에다가 갖다 대니까 경호는 뭘로 들어와 있나요? 네, 이런. 그래서 욕종에 뭘로요? 왕궁으로 놓여 있나요? 그렇습니다. 종 그랬으니까 벌써 없어. 지장간에. 그렇죠? 없으니까 불러왔구나 이런 뜻이 인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신금을 갖다 불러오니까 신호는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그러니까 병종 욕궁에 놓여 있더라. 병을 가지고 다른 얘기로 얘기하니까 진짜 병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 병을 12운성이 아니라 12신살로 얘기한 병은 역마더라.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네, 응? 병종왕궁. 병종왕궁에. 자, 식상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면 여명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단 누구예요? 육신으로 보니까 자식이더라. 여러분, 자식이 목욕의 병에 놓여 있으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의 병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일단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보내. 그래서 일찍 자수성가하게끔 원처학문, 멀리 외국 유학 같은 거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식상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멀리 보내는데, 목욕에 병종을 났으니까 자식의 학문 그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학문들이 있죠. 무슨 뭐 감성계가 풍부한, 욕이라는 게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을 공격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학문들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성공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식상의 입장에서 식상이 목욕에 놓여 있다. 여러분, 식상이 목욕에 놓여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식이 목욕이잖아요. 식상이 목욕에 놓이면은 대체적으로요, 음식을 먹을 때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입맛이요,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입맛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식가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식상이 없고, 식상은 감성계죠. 그렇죠? 감성계가 감성계를 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멋을 잘 내거나 색채 감각이 있거나 세련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목욕이 전부 다 감성계, 즉 욕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싶다 이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식상이 목욕인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음식이 어느 집 맛있는지 가르쳐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멋과 맛의 달인들이 많은 경우가 바로 식상이 이렇게 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욕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얘기야. 감성계가 발달해 있어요. 그럼 일단 이런 사람들은 식이 욕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연애운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없는 녀석을 또 한번 끌어다 볼까요? 보시자고요. 자, 이제 보시니까 식상 다음에 우리가 재를 한번 좀 불러다 보자고요. 이번에는 재를 갖다 불러보니까 재성을 인종해보니까 재성은 당연히 보니까 나한테 수더라. 수는 천간에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를 오화에다가 우리가 종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고, 개수를 가지고 오화에다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 절태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왕궁에 놓여 있는 경우이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재성이 절태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성 절태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본으로 볼까요? 재니까 남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명이 무오일주들 치고서 부인덕을 보는 경우가 참 힘들어요. 왜? 절태로 놓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부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뭐 했어요? 부인이요? 부인이 업상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활인 유경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오일주 남명이 우리 집사람 선생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때요? 부인이 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람 선생 아니에요. 활인, 유경, 보건, 목지 쪽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체적으로 절태야. 재성 절태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재성이 절대로 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떠올라야 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왕짱 벌었다 왕짱 잃은 거예요. 옛날이 화려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걸 재성 절태라고 해요. 그래서 재성 절태는 그 재물의 입출이 빈번한 사람이에요. 제가 왕짱 한번 들어왔다가 왕짱 나간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경인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재성이 절대로 들어와 있죠. 한 번 말아먹고 한 번 성공했다가 지금 현재 어때요? 쩔따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성 절태가 이런 거예요. 그럼 관성 절태는 뭐예요, 여러분? 관성이 절태는 건강에 대한 얘기 바로 떠올려야 돼. 건강 그러면 류마티스, 간장, 허리가 아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 또 관성 절태는 남을 의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별로. 여명 내가 가주예요. 자, 이렇듯이 재성 절태는 한번 왕짱 벌었다 왕짱 말아먹을 소식. 그러니까 무오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들이에요. 재물로서. 그 다음에 과거가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절태로 들어와 있나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성절태, 남명이야. 그러면 남명은 재성절태니까 나의 부인, 육신의 관점에서 나의 부인이 아까 여기서 업상대체가 됐다 뭐랄까 안 됐다고 한다면 뭐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부인이 사치가 심해서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재성절태예요. 남명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성절태, 뭐 절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상절태, 재성절태, 비겁절태, 인성절태, 관성절태가 쭉 있는데 특히 재성절태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재성 절퇴가 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재성이 절퇴니까 돈이 하나도 벌리지 않고 돈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재성 절퇴는 기본적으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나가고 부인과의 관계에서 부인이 대체적으로 사치성에 놓이기 쉽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사주 원국에 수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여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재를 짜는 것이 틀려요. 여러분 만약에 무오일주 중에서 지지가 되었던 시주가 되었던 이 시주에서 수를 보잖아요. 이 사람 치고 부자 아닌 사람 없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무오일주 중에서 대운에서 수를 보고 간다 말년에 그럼 반드시 성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화는 음문이 있죠. 음문을 잘 참고 가면은 반드시 돈을 버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선빈 후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부 후빈이 있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앞서서 가난했다고 하는 사람은 뒤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고 앞서서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 빈하게 될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무오일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오일주를 보시면서 수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특히 대운에서 수기가 놓여 있다면 부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화가 됐든 자수가 됐든 우리가 음문과 양문에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참고 발복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화를 지금 났으면 내가 옛날이 화려했던 경우가 많아요.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화를 났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름이 희생한다고만 알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현재를 지키고 부자가 돼요. 근데 내가 오화에 제왕을 낳기 때문에 내 잘난 맛으로 간다면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잃어버려 한꺼번에. 무오일주들 남명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거의 말아먹어요. 그 다음에 수명이 짧아요. 남명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정력의 정액 용암을 아낄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또 이 비디오에다 대고서 일주일에 2번만 또 얘기하면 이상해지죠, 그렇죠? 분위기가. 어쨌든 아껴야 돼. 그래서 무오일주들한테 제가 누누이 부탁드려요. 정수를 아끼세요. 정수를 아끼세요. 근데 정수를 아낄 수가 없어요. 왜? 자의 형상이 어때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아주 불행한 게 무오일주가 아까 제가 1점 수기가 없어가지고 당뇨에 취약하다 그랬어. 당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 잘. 그러면 마음만 이제 앞서는 거야 이제. 그럼 부부싸움이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 무오일주들 다시 부탁드리지만 정수를 아끼세요. 정수를 아끼세요. 정수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냐 아니냐를 우리가 좀 따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명은 부친과 인연이 짧거나 부선망인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요. 자, 어쨌든 이게 재성이 절퇴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2운성에서 태에 놓여 있으면은 잔소리가 심하고 남명 얘기예요. 남명은 부인에게 잔소리가 심하고 재성 절퇴에 들어와 있던 건 무정지상에 들어가기 쉽더라. 그래서 무오일주 치고 부인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잘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부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남편이 반듯하지. 그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업상대체해서 누구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기가 막히게 잘해준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무오일주 치고 깐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특히 남명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받은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관성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관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십재관에서
관을 보니까 관성은 나한테 보니까 목으로 들어와 있더라. 목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자, 간목을 가지고선 오화에다 갖다 대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그 다음에 을목은 갖다 대니까 생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사종 왕궁에 놓여 있고, 하나는 생종 왕궁에 놓여 있더라. 왕궁은 하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제왕이 놓여있는 일지의 궁을 얘기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종, 종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관성이 지장간에 없어서 외부에서 수혈해서 불러다가 가지고 온 것, 이것을 종이라 그랬어. 그렇죠? 사종왕궁에 놓여 있거나. 자, 그러면 관성의 우리가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관성의 관점은 누구를 주어로 놓냐면 여명을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사로 들어와 있다.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사로 들어와 있다. 그럼 여명의 입장이 세 개.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무오일주의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의 동태는 어때요? 남편의 동태는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되게 사종으로 들어오면요, 되게 무정으로 가기가 쉬워요. 무정. 근데 내가 마침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에. 을목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을이 들어오면 생종이에요. 이런 생종의 왕궁으로 들어오면 나한테는 어때요? 대단히 바람직한 기운이 있죠. 그럼 우리는 간목을 가지고선 일단 양종을 우리가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서도 어떤 분이 그래, 우리 남편 잘 먹고 잘 살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남편이 충분히 어떻게 업상대처를 한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오일주들에게 있어서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을의 어떤 관성을, 정관을 보게 되면 생종 왕국이나 바람직한 형상이나, 간목을 보게 되면 사종 왕국이라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들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들, 다른 직장을 놓은 남편들하고 생활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 없이 해로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관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사종왕궁에 놓여 있더라 한다면은 자식의 동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남명의 입장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종왕궁이니까 자식들을 일찍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는 인문사회 계열로 보내가지고 공직으로 보내주면은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관성이 사종으로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업상대체가 되지 않는 한 어떻다고요? 무정지상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도망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신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과숙과 고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는데, 이 무오일주들은 일주가 보니까 전혀 일점 수기가 없는 화토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인성의 사주들이에요. 무토의 천간을 놓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자, 물론 갑과 병을 놓은 사람도 그렇지만 인성으로다가 중증한 사람들은 장자의 기운이 강한데, 그러면서 인성, 내가 꾸준히 향악해야 되는 이 기운을 놓은 사람들인데, 특히 뭐냐면 종교 활인명에서 우리가 무오일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화가 인성이 학창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언제? 중년 이후에 공부하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무슨 공부? 종교 활인명. 이래서 무토를 놓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종교를 가져도 불교와 연관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예전에 난 기독교라든가 이럴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불교와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수와 오화를 가지고 보면은 좌우충의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음문을 낳고 말을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수정하게끔 얘기를 해주면 바로 현장에서 고치려고 하는 자기 개혁의 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과 어떤 직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채용의 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중성이 없지 않아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꼭 이중성을 나쁜 쪽으로는 보지 말고요,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무오일주의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또 하나는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오일주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갑오년을 한번 보시자고. 이렇게 2014년 무오일주가 보면은 무오일주인데, 무오일주 갑오년이 아니라 신금을 봤다라고 보시자고. 신금을 2016년 병신년이에요. 제가 이제 무오일주들에게 이제 한 말씀만 이제 제가 좀 부탁해 말씀을 드리면, 요 말이 원숭이를 볼 때 말이죠. 말 잔등에 누가 타고 간다고요? 말 잔등에 원숭이라는 몽키가 타고 들어가요. 몽키가 타고, 원숭이가 딱 타고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오일주가 병신년이 되면은요, 위에 편인을 보면서 신금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오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신의 합작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마 심원 이렇게 얘기해. 이제 고수에 보면 의마 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중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다고요? 원숭이처럼 말이에요.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의마 심원 이래.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지에 오화를 깔았든 일지에 신금을 깔았든, 신금을 깐 사람이 오화를 봤다, 오화를 깐 사람이 신금을 봤다, 이걸 우리가 의마심원 그런다. 의마심원 행운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오일주는 틀림없이 병신년이 되면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은 굉장히 자기 심리가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너무 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자 같으면은 중독 증세가 들어와요. 그 중독 증세가 뭐냐면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고스톱, 뭐 도박, 무슨 낚시, 뭐 이런 것 등들이 있죠. 이거 다 이거 때 들어. 그 집 나가. 오화가 신금을 보거나 신금이 오화를 보면 의마심원이 있다. 이게 집 나가기 쉬운 거예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동착되는 것이 5월달 신금 이렇게 들어오죠. 오화 같은 건 특히 가을 같은 데 들어온다면 요게 동착될 때 우리는 여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월달이 좋다고, 신월달이 좋다고 장기 여행하지 마시라고요. 장거리 여행. 그럼 무슨 사단이 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마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워요. 일제 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매돌달은 어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 매돌달이 뭐예요? 5월달 아니면 신월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 의마심원을 좀 하나를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목 관성 도화운의 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무일주가 묘목 관성이에요. 관성. 이 관성운은 오묘를 가지고 파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죠? 파. 혹시 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어요. 파는, 자, 제가 이제 핵심만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기억해요. 무조건 파가 딱 들어온다. 파는 몇 개냐면 6개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파를 외우는 방법을 자평명 때 배우셨어. 파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뭐예요? 팥죽집 안에 신사오면 유자술 및 주어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팥죽집 안에 팥죽집 안에
신사 오면 유자술 주어라. 유자술미 주어라. 이렇게 해서 축진이 있고 팥죽진, 축진 안에 인해. 그 다음에 신사 오, 묘, 유, 자, 술, 미 이렇게 돼 있죠? 6개. 팥죽집 안에 신사 오면 유자, 술, 미 주어라. 이것이 뭐예요? 파예요. 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분명히 기억하실 건 이렇게 인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요것처럼 오묘 이렇게 하면 이거 왕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왕지 파는 여러분 볼 거 없어, 아셔. 근데 이렇게 인해가 들어왔어. 그러면 파의 핵심이 뭐냐면은 왕지를 끌어내셔야 돼. 바로 인해 왕지는 뭐예요? 인해 왕지는 삼합에 오 해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끌어내야 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무인이야. 무인인데 해가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파가 들어온다 그랬죠. 요 파가 뭐가 들어오냐면 오화와 묘가 들어와. 쉽게 말해서 이것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인성과 나한테 관성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시자고. 이 사람한테는 화, 오, 묘 자체가 왕지잖아, 그렇죠? 관인이 깨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무오일주는 묘년이 되면은 묘년 묘월이 되잖아요. 자칫해서는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관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는 다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관성, 도화원의 파를 짜면 관제 또는 수술가 딸이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길어요. 오화 갑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탕화가 다시 얘기해서 겹쳐서 동착이 돼서 들어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굉장히 아주 그 심리적으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달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축토운의 원기가 해가 되면 부부 갈등, 자수운의 중하면 수기가 말라 건강에 나빠지고 나오는데, 자 이제 도망역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가보시자고요. 도망역에 또 하나 보니까 과수계 고진이 있는데, 도망역은 삼합으로 보더라. 삼합은 인호술이에요, 그렇죠? 네. 인호술인데 그 지장화야. 그 지장화. 도화는 연살이에요, 그렇죠? 연살이에요. 그러면은 삼합의 도화는 연살이, 그렇죠? 뒤연방급 뒤 오는 거. 요 인뒤 오는 것이 묘. 그 다음에 망신 앞천망겁이, 그렇죠? 앞이에요. 오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사. 그 다음에 역마는 뭐예요? 충역제월. 이해가 되시나요? 거지장화를 충역제월이죠, 그렇죠? 요거를 충역제월이야. 인을 역하는 게 뭐예요? 신. 그럼 우리 묘사 신을 딱 긁어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파 얘기했을 때 도화의 파운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화의 파운이 있죠. 도화의 파운에 관인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역마에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나요? 신금이 들어와 있네요. 신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가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의마시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의마시문이라는 건 뭐냐면 말잔등을 탄 원숭이 같은 해, 이런 거야. 그래서 오화를 놓은 사람이 신금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깨져. 가정이 깨지든 뭐가 깨지든 마약 중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집 나가려고,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 심해요. 자, 그럼 이 망신은 지금 이 역마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명의 입장이죠, 그렇죠? 여명도 그렇지만 특히 주를 남명의 입장에서는 2016년에 무오일주를 놓은 남명들은 어떻다고요? 사단이 나기가 쉽겠구나, 벌써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방합으로다가 뭘 본다고요? 보니까 과수가
고신을 보는데 방합을 보니까 오는 뭘로 들어와 있나요? 사, 오, 미로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과수에 보니까 진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 미 뒤에 들어온 것은 신이 들어와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고신도 또 똑같이 뭘로 들어왔나요? 오신에 의마, 심화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의마, 심원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들은 이 신금운에 말이죠. 틀림없이 아마 집 나가기 쉬운 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가 집 나가면 뭐하죠? 남자가 집 나가면 뭐예요? 그래요. 딴 사람 차리거나 이성의 운이 그렇게 들어와. 쉽게 얘기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갔다 다시 들어와. 뭐? 다 털려가지고 들어와. 개털털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개고생하다. 그래가지고 손 벌리죠. 결국 부부싸움 하다가 끝내는 어떤 그런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서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수운에 말이죠. 자수운이 이제 들어왔어. 이 사람에게는 자수운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수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오화에게 자수운이 들어왔다고 보시죠. 자오가 충 때리죠. 그렇죠. 그럼 물이 말라가지고 이 사람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월주들은 자운에 일찌감치 양동에다 물을 담아서 사방사귀에다가 물을 갖다 놓으실 것.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요. 집에다가 미키마우스 인형들이 있죠. 잔뜩 갖다 놓으시는 거야. 이게 부적입니다. 무월주든 진짜예요. 무월주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어디요? 임파, 갑상선, 당뇨, ADHD는 뭐 어린이니까 그런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때는 그렇고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국이 동착하는 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월주도 1점 수기업인데 작년처럼 가본연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관이 들어오고 오화가 이렇게 또 화국이 중첩되게 되면 상신, 전기 어떤 불로 인한 몸의 상처가 있기 굉장히 쉬운 사주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쨌든 이제 무일주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태강하다. 인성이 이제 태강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성이 태강하다라고 하면 비식재관인에서 인성이 굉장히 태강하다 한다면 재성의 설, 그다음에 관의 설이 어때요? 재관의 설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재관은 나한테 얘기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얘기한다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남재관이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식관이잖아. 그렇죠? 여식관 남재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실전 문서에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여식관 남재관만 한다고요. 여식관 남재관만. 손님 있다고 왔는데 무슨 뭐 의마 시원이 어때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되면 당신 남편이 돌아다닐 거 어떻게 할 거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남재관 여식관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관이 설기가 심해져. 이걸 가지고 그래 탈기한다. 기운이 싹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오일주들은 늦게 결혼하면 할수록 만원하면 좋은 사주. 그래요. 그래서 무오일주들은 조혼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더라. 왜? 재관의 탈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무오일주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오일주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요. 자의 형상부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이쪽에서 제가 그것을 맺겠습니다만 무오일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거기에서 나니까 네. 무오일주에 이제 자가 들어오면 장충이 돼요. 네.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월지라든가 네. 시지에 네.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별개죠. 예를 들어 여기에 오가 있을 수도 있고 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무엇이 약해 날아가는 거예요? 오가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없어 이렇게. 그럼 자오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충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신발 이렇게 얘기하고 쇠자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좀 한참 이따 배울 거예요. 아셨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자수가 있어. 자수가 뭐 오화가 날아가죠? 약자가 날아가잖아요. 이걸 쇠신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오화가 뭐야? 인성이 날아가죠? 이때 모손망이 이슈와요. 그 다음에 내가 계약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저기서 계속 무호일주에 네? 일지가 전부 아니 기지가 전부 화로 돼 있습니다. 화로. 5화든 4화든 뭐 사가 되든 오가 되든 사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요. 이 사람, 응?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자, 이 사람 예측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인성이 정편이 있었기 뭘로 간다? 정이 뭘로 가는 거예요? 편으로 가잖아요. 편인이 강한 사주야. 그럼 이 사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슨, 모자멸자. 이해가 되셨나요? 에디슨 사주. 그럼 이 사람은 공부해서, 그러니까 예술계가 됐든 문학계가 됐든, 그 다음에 뭐 철학이 됐든 심리 이쪽 가가지고 공부해서 학교에서 베풀어 먹는 사주 같으면 직업 적성이 딱 맞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나눈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 말아먹어. 그럼 그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야. 그럼 이 사람의 모친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모자멸자잖아. 그쵸? 소행강 댐 모자멸자 사주죠? 이타심이 있어,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의 제왕 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외골수적인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찍 금융계통 분석하고 아주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건강 보시자고요. 병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ADHD가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에요. 분잡하고 아주 조급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오일 때 자가 오는 거하고 무오일 때 자가 오는 거 다 틀리죠.